언니 집 없어요? 네. 집이 없어요. 주인공 미소는 가사도우미를 하고 있는 젊은 여성입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미소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위스키 한 잔과 담배, 그리고 남자친구입니다. 우리 안 한지도 오래된 것 같은데. 너무 춥다. 봄에 하자. 미소는 이것만으로도 행복해 보입니다. 그러다가 월세가 오릅니다. 미소는 일을 더 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담뱃값마저 인상됩니다. 그러자 미소의 삶은 마이너스 인생이 됩니다. 술과 담배를 포기하면 다시 근근히 살아갈 수 있지만 미소는 황당하게도 집을 포기하는 결정을 합니다. 웹툰 작가 지망생인 남자친구는 공장 기숙사에서 지내며 헌혈 데이트를 할 정도로 여유롭지 못했기에 미소를 재워줄 수 없는 자신을 원망합니다. 미소는 대학 시절 밴드를 했었는데 밴드 멤버인 그들을 찾아가기로 합니다. 이렇게 미소의 여행은 시작됩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사람은 베이스 최문영. 그녀는 대기업에 다니며 점심시간에 링거를 맡는 등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소는 자신을 재워줄 수 있냐고 묻지만 문영은 이를 손절합니다. 괜찮아. 너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싶어서 왔어. 내가 보고 싶었다고? 응. 너 여전하네. 두 번째로 찾아간 사람은 키보드 정현정. 밝은 성격의 그녀는 비좁은 집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미소와 현정은 낄낄대며 옛 추억에 빠져들지만 현정은 결혼 생활에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다 키보드를 발견한 미소는 키보드를 치던 정현을 추억합니다. 곡도 진짜 잘 썼는데. 요즘도 써? 더 이상 머물 수 없다는 생각에 미소는 정성 들여 밑반찬을 해주고 집을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로 찾아간 사람은 드럼 한대용. 그는 새 아파트에 사는 신혼부부였지만 집안은 온통 쓰레기 더미로 변했고 곧 이혼을 앞둔 대용의 상태는 매우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집이 아니고 감옥이야, 감옥. 한 달 이자가 얼마인 줄 알아? 그걸 얼마나 내야 되는 줄 알아? 20년. 그렇게 아파트를 노래를 불러서 내가 아파트를 구해놨는데 그냥 날아갔어. 여기 앉아있던 새처럼 그냥 날아가 버렸다. 아파트를 구해놨는데. 울지 말고 누나가 가끔 청소해주러 올게. 대책 없이 나온 미소는 카페에서 불편하게 쪽잠을 청합니다. 네 번째로 찾아간 사람은 보컬 김록이. 진수성찬과 화목한 분위기로 미소를 환대하는 그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노총각입니다. 오랜만에 미소는 따뜻한 환대에 마음 놓고 쉴 수 있었지만 빈 방이 없어서 로기의 방에서 자게 됩니다. 우리 결혼할까? 나 남자친구 있어. 뭐 연애는 남자친구랑 하고 결혼은 나랑 하면 되겠네. 너 갈 데 없다며. 내가 무슨 물건이야? 집이 없어도 생각과 취향은 있어. 나 갈게. 아, 알았어. 다음날 아침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미소는 기지를 발휘해 서둘러 집을 빠져나옵니다. 다섯 번째로 찾아간 사람은 기타 최정미. 그녀는 시부모가 물려준 넓은 집에 사는 여유로운 사람입니다. 오랜만에 안식을 찾은 미소는 여유를 즐기고 여전히 열심히 일을 합니다. 주거가 안정되자 그녀는 다시 돈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여유로운 위스키 한 잔, 디스에서 다시 에세로, 남친과의 맛집 데이트까지. 하지만 미소는 이 평안이 뭔가 자신의 것이 아닌 듯한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멀리 떠나게 됩니다. 미소야, 나 활력 냈어. 어디로? 사우디아라비아. 게다가 솔직하고 진솔한 미소를 정민은 불편해합니다. 요즘 담배값이 많이 올랐다던데 집이 없을 정도로 돈이 없으면 나 같으면 독하게 끊었겠다 야. 참 염치 없다 야. 염치가 없어. 보증금에 보태서 빨리 방 구해라. 내가 본의 아니게 폭력적이었다면 그건 사과할게. 미소는 또다시 집을 잃고 정처 없이 떠돌게 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집을 구하는 미소. 화이트하니 방도 넓어 보이고? 여기 얼마라고 했죠? 500이요? 여기는 얼마예요? 보증금을 좀 더 낮출 순 없을까요? 여기가
아, 거기 전기는 안 들어온대. 하지만 미소가 지낼 만한 집은 없었습니다. 가사도우미 일을 하는 집으로 오는 미소.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는 듯한 여성은 웬일인지 그 시각에 집에 있습니다. 제가 임신을 했는데요. 애 아빠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오빠들한테 말해서 돈 받아낼 거예요. 눈 딱 감고 그렇게 할 거야. 이 집도 반납할 거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언니 잘린다고. 유파이요. 미소는 그녀의 사정 때문에 더 이상 일도 못하게 되었지만 임신으로 상심하고 있는 그녀에게 미소는 정성 들여 밥을 차려줍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따뜻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미소는 여전히 집이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게다가 유일한 안식처였던 남자친구마저 돈을 벌기 위해 먼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위스키 값이 2,000원씩 올랐어요. 위스키마저 가격이 오르면서 미소가 안식을 찾던 모든 것들이 미소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이 계속됩니다. 시간이 흐르고 미소는 더 이상 밴드 멤버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핸드폰 요금이 끊길 정도로 미소는 조금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백발이 된 미소와 여전히 담배와 술을 사랑하는 그녀의 모습. 그리고 그녀의 집은 광화문 시네마 제작 정고은 감독의 영화 소공녀. 이 영화에서 세상은 말합니다. 스탠다드가 되려면 남에게 냉정하고 정신없이 살며 큰 빚을 지고 취향을 포기해야만 하며 가식적으로 살고 괴물이 되어야만 한다고. 하지만 그 모습 또한 결코 우아하지만은 않다고. 물론 현실적으로 볼 때 미소의 선택과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밴드의 멤버들 또한 각자의 이유와 사정으로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선에서 행동합니다. 미소의 취향인 위스키 한 잔, 담배, 남자친구는 그 대상이 다를 뿐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선택적 삶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주인공 미소는 밴드를 했지만 음악에 대한 그 흔한 자부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대단한 꿈에 대해 논하거나 허황된 사치를 부리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미소가 또는 우리가 순수하게 자신의 취향대로 가치관대로 살게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면 동명의 동화 소공녀에서 주인공 세라크루는 미소와 같이 기댈 곳 없는 힘든 상황에 처하지만 미소처럼 고귀함을 잃지 않고 당차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결국 아버지의 친구가 모든 것을 구원해 줍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에서 소공녀인 미소는 그 누구도 미소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미소가 고귀함을 잃지 않고 당차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취향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도태되고 떠돌아야 할 뿐입니다. 사실 이 영화는 이렇게 어둡게 이야기를 풀어내지 않습니다. 미소 짓게 하는 순수한 미소의 모습과 긴장을 풀어주는 유머, 그리고 엄청난 배우들의 열연은 이 영화를 충분히 볼만한 작품으로 꾸며줍니다. 뛰어난 작품을 많이 제작한 광화문 시네마의 다른 작품들 또한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영화 소공녀 리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